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갑 김성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 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민주주의 핵심 기관임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인 시기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국민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채용 비리 등 내부의 문제도 있고 또 바깥으로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허위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공정과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고 국민의 신뢰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우선 부정선거에 대한 후보자 인식을 묻겠습니다. 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뭐 1%도 안 되는 차이로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했었는데 이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저는 뭐 부정선거가 있다는 정보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보를 듣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이번 당선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선거로 당선됐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존경하는 많은 행안위 위원들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도 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을 여쭤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반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올해 6월 26일 전한길 씨가 모스탄 대사라는 사람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PPT 보시면 나오지만 6월 3일 대한민국 대선 부정선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뜻 봤습니다. 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 부정선거 신앙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교리처럼 받아들여서 활동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간의 통계 괴리가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6.4%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28.15%를 얻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선거감시단은 사전투표에 보수적 표가 더 많은데 이 사전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지 못한 자체가 부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거였던 2년 전에 펼쳐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결에서도 같은 양상이 벌어졌었는데 그때와는 또 상이한 주장인데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나 선거를 꼼꼼하게 하고 싶은 어른들이 집에서 우편 투표를 붙여서 사전 투표에서 보수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직장 출근했다가 선거날 놀려고 출근한 길에 점심때 잠깐 시간 내서 하는 등 사전투표에 젊은 층들의 참여가 많고 진보적인 인사들의 참여가 많기 때문에 또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는 이 신앙촌 활동에 때문에 이 보수적인 분들이 선거 당일 투표를 선호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전자 개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모스탄 대사의 주장을 보면요. 예, 제가 웃지 않고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북한은 해커 부대를 통해 NFC 서버를 해킹했고 언론과 금융 시스템에 침투했으며 선거 개표망을 교란시켰다. 이 정황은 대한민국 국정보고서에도 이미 기록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도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어질어질하시죠?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 해커 부대가 NFC 서버를 해킹하고 언론과 금융 시스템에 침투한 것은 윤석열 정부 집권 당시일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전투표 통신망,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폐쇄망이라는 것이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건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폐쇄망이라는 것은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투가 불가능하고 국정원이 선관위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도 이메일에 들어간 것이지 본투표하면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개표망에 이 수집되는 사전 선거의 개표 결과는 각 투표구마다 표로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표의 차이가 없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상태인데 북한이 해커 부대로 대한민국 선거를 흔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현재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처벌하고 그런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실태를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국회의 입법청원 등을 돕는 이런 조력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책 강구등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주연 변호사라는 분이 수백 명의 시민 감시자들이 접히지 않는 투표지, 이상한 봉인 테이프, 부정한 양식 등을 직접 목격했는데 감시자들이 오히려 체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네. 지난 선거 대선 기간, 뭐 총선 기간도 좋습니다. 시민들 투개표 감시 활동을 방해하고 그들을 체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이 있을 텐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선관위원이 감시원들을 체포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 묻지 않고 질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백 명의 시민 감시자들이 목격을 했는데 감시자들이 체포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전국의 투개표 사무원과 참관인들의 숫자가 59만 명에 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금 시민 감시의 체포 은폐 주장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 놔두시면 됩니까 선관위가?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밋밋하게 대응하고 계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서 대책을 한번 제도적 불신으로 투표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 좀 이렇게 무르게 하지 마시고 예. 이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를 좀 알려주시죠. 지금 저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후보자 10분 이전에 국민으로서 부정선거 투표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 근거를 들어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서로 할 기회를 한번 갖고 그래도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벌 조항 이런 것을 대책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도 그렇고 국익에도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